KBS 사장 추천자, 내정자인지 추천자인지 어쩌다 하여튼 그분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야 이게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요. 55채 아니 52차례 52차례나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55차례나 아니 과태료 그걸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20건 과태료 체납이 13건 아파트도 체납으로 압류 이분이 우리나라 국민 맞아요? 준법의식이라든가 납세 의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서울대 정치과 출신 엘리트신데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기자인데 야 기자 월급이 적었나? 아니 52차례나 차량 압류 통보받고 지방세 체납이 20건 과태료 체납 13건 아파트도 체납으로 압류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난 그건 처음이에요. 아니, 내가 기사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다 해결됐나? 그거는 제일 안 봤는데 뭐 문제는 특권층이지 않아요? 특권층은 그렇게 됩니까? 아니 이런 분들이 KBS 사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KBS 사장 되면 안 하겠다고 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그것을 지금 현재 해결했나요? 해결했겠죠. 글쎄 모르죠.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외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해가지고 다 해결됐습니다. 하는데 아마 이렇게 내정 발표 며칠 전에 다 해결한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임박해가지고. 저도 네. 국정원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네. 방송 출연료 조금씩 받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일부 소득세가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거. 예, 조금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진 신고하고 자진 납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52차례나 아무리 그러면 그분이 기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보도하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도하죠. 아니 글쎄 비판 기사 쓰죠. 그게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보니까 법조 출입 기자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는 서울대학 과 선후배더라고요 보니까. 정치학과. 네. 그러니까 이 백은 뭐 보통 백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내정된 선임된 절차도 사실은 기존의 절차하고 달라요. 이제 3명 후보가 나서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재투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재공고도 생략했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미 KBS에서는 유능한 기자, PD가 벌써 다 사표 내고 나가요. 최경영, 홍사훈 기자 나갔어요. 사표 낸다. 최경영 최강 시사 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보면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면은 그러니까 왜 나갔겠어요? 자유 언론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할 때까지는 업무가 정지되죠. 업무 정지되니까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법적으로 사법부의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존중해야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왜 안 잡습니까?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4번이나 이렇게 출두 요구를 했다는데. 아니 제가 그 서해 공무원 월북한 이제 뭐 자진 월북이냐 뭐 어쩌냐 하는 그 떠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검찰 수사를 받는데 감사원에서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못 받는다. 안 나간다. 네.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 해서 서면 답변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또 기소위원으로 검찰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도 나가야지. 당연하죠. 자기는 왜 사실은 4번 5번 안 나가? 감사원이야말로 그런 규범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를 그렇죠. 감사를 하죠. 네. 감사원이 바로서야. 그렇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네, 바로서요. 바로서죠. 근데 자기들부터 그렇게 하면은 자꾸 나는 그 감사원 불신하는 게 네. 이거 개헌해서 국회로 미국처럼 국회로 옮겨야 돼요. 네, 아니 제가 법사위원을 할 때 대통령이 바뀌고 감사원장이 바뀌고 사무총장이 바뀌니까 4대강 감사를 2번인가 3번 하더라니까요. 해가지고 다 틀려요. 감사 결과가. 네, 그래가지고 감사원장하고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국회 법사위 나와서도 싸워. 이런 감사원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저분은 계엄군 사령관 같아. 지가 박정희 같아. 아니 전두환 같아. 전두환. 저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전두환 같다고 거나 박정희 같다고 혹시 또 내가 갔다겠지. 전두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 고소하려면 하라 그랬어요. 저는 고소 많이 당해가지고요. 네. 하니까 문제 없어요. 네. 제가 감옥 갔다 오면은 저 나올 때 대통령 배지 붙이고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대통령 배지 없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감사위원도 무시하고 원장도 감사원장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공수처에서 자기는 안 남았다고 경찰에 고발해서 2-3번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하는 조항이 그렇죠. 있다는데 왜 안 하죠? 공수처도 약해요. 근데 뭐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한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공수처장이.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네.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하려면은 모범을 보여야지. 네네. 왜 자기한테 적용하는 기준은 느슨하고 야당한테 적용하는 기준은 엄격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검찰공화국. 아니 저는 나오라고 해서 검찰 조사를 같은 사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간다. 나 검찰은 다 갔어요. 근데 그 검찰이 이렇게 많은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죠. 운영위에서 이렇게 국감을 하죠. 거기서 검찰 출신이 공직의 1% 미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니 대장 진급도 7명 중 영사 호빵, 영남은 4명, 호남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장성 진급들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군인만은 정치에서 개입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니 감사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군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문책은 없고 오히려 유임되거나 연수 받으러 가고 또는 승진한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양평의 고속도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문제가,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 문제가, 저런 유병호 감사원, 이런 최상병, 이태원, 오송 이런 문제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일어났거나 그 전에 일어났으면은 지혜로운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간에 다 조사해서 털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두면요, 다음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돼도 대통령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정권 교체가 돼도 대통령이 바뀌면 이걸 다 수사하게 되지. 조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이태원 문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은 안 할 수 없죠. 저러한 행포에 대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털고 가라. 네. 성역 없이 해라. 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시장님, 네. 곰탕 먹으러 가시죠. 가야죠. 점심에. 그럼 끝내죠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먼저 끝내잖아요. 눈치를 봤죠 제가. 아니 저도 이제 시장님 눈치를 봤죠. 이 홍준표 시장이 이 방송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홍준표 대의했다고 얘기하지만 좌우지간에 형님밖에 없어. 진짜 난분이야. 딱 공개해놓고. 딱 공개해놓고 어. 듣보잡도 아닌 놈들 말이지. 예, 뭐 대통령을 뭐 팔아먹고 어쩌고 하는데도 예. 딱 그러니까. 대통령은 건들지 않는. 예.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극찬하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나? 야당은 배울 필요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죠. 갑시다. 네. 자 오늘 이제 이거 끝나시고 가시면 MBC에서 뉴스 외전 뉴스 외전 2시 반에 하고 7시에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재단에서 초청한 김대중과 K칼초. 그 당시에 문화부 장관을 장관, 하셨기 장관. 때문에 그때 그거 한마디만. 사실은 이제 그때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엄청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개방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논리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직접 들었는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원효대사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됐다는 거예요. 해동불교. 유교가 들어와도 우리나라 유교가 됐고,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외국의 문화가 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문화로 만들 수가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개방해서 네. 경쟁하면은 이긴다는 우리가 거예요. 이기고, 자, 봐요. 그래서 폐쇄하면은 네. 나쁜 문화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봐요. 그 당시에 그 일본 문화 개방하기 전에 우리 방송사 PD들이 부산에 가서 NHK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프로그램 포맷을 따가지고 와서 베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문화를 개방하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일본에 가서 히트쳐가지고 윤사마를 만드는 게 겨울연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BC에 대장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한국 문화가, 한국의 드라마가 일본의 드라마보다 훨씬 낫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 네, 우리가 엄청나게 반대했지만은 만화 같은 게, 네네,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이런 게 훨씬 뒤떨어졌지만은 지금은 세계 우리가 최고잖아요. 훨씬 네, 앞서가요. 네. 그래서 네, 개방을 해서 경쟁을 하면 우리 민족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 닫고 네, 폐쇄하면은 매설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의 문화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네, 자네 이름은 박지원 아닌가? 지원하라, 지원하라. 간섭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지원을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하시고요. 예. 처음에 들어간 드라마가 겨울연가입니다. 겨울연가, 그다음에 MBC의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최고의 일본 케이블에서는 지금도 방송해요. 뭐 중동까지 뭐 세계에서 네. 대장금은 이란에 가서 98% 시청률. 네, 그렇죠. 네. 자,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지원의 날씨가- 식탁도 좀 봐주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그냥 무료로 접종할 수 있거든요. 꼭 맞으시고요. 저는 이미 맞았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